자, 이 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얘는 1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직선의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교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다시 1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2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같이 만나는 점 이거를 교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교점은 아까 봤지만 이 점 하나하나는 각각의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었잖아? 해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교점은 같은 의미로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자, 공통의 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의 공통의 해 또는 공통의 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 보기 전까지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앞으로 나오는 방정식, 그 다음에 어떤 함수, 그 다음에 어떤 부등식 이런 내용을 배울 때마다 이제 기본이 되는 얘기란 뜻이죠.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제 1차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예를 들면은 뭐 2x 빼기 3은 0. 자, 2x 빼기 3은 0이다. 자, 이런 방정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자, 상수항을 넘기면서 x는 2분의 3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방정식의 이름은 형태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지수가 한 개예요. 그쵸? 자,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 미지수의 개수가 자, 한 개짜리 인 방정식을 먼저 배웠어.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냐면요. 자, 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라는 방정식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미지수의 개수가 x도 있고 y도 있고 두 개나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자,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배웠는데 자, 이 녀석은 해가 어떻게 됐냐? 자, 한번 기억을 떼올려 봅시다. 자, 예를 들면 x, y의 어떤 값들이 다 들어가야 되죠. x가 정해지면 나머지 y도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 예를 들면 x가 0이면 자, x 더하기 y는 얘가 넘어가면 1이 돼야 되니까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 그치? x가 0이면 y가 1, x가 1이면 y가 0, x가 2면 y가 마이너스 1 등등등. 자, x 값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y의 값들도 다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를 보았지만 지금 한번 해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를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지금 해가 몇 개가 나왔지?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은 해가 x는 2분의 3 하나가 나왔어. 그런데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해가 몇 개 나왔나요? 지금 보이는 것만 세 개인데 이 외에 x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기타 등등. 그러면 y 값도 그거에 대응돼서 다 값들이 존재할 수가 있죠.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1차 방정식도 그냥 모두 다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제일 먼저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자, 연립 방정식을 배웠어요. 자, 연립 방정식. 자, 그러면 이 연립 방정식은 뭐냐면 1차식 두 개를 연립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예를 들면 자, 요 위의 식을 그대로 써서 x 더하기 y 빼기 1은 0, 2x 빼기 y 더하기 1은 0. 자, 이렇게 두 개씩이 묶여 있다라는 의미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연립방정식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전까지는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뭐만 집중을 했냐면 x 값은 얼마. 자, 그래서 결론이 뭔데? x는 얼마고 그 다음에 y는 얼마이다.
이런 값에만 되게 집중을 했었어. 말 그대로 산수에만 집중을 한 거지. 자, 근데 이제 이 의미들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법은 뭐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더해도 되겠네. 그치? 두 개를 더하면 x 값이 얼마, y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드디어 그냥 단순히 해만 구하는 과정이 아니라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습한 내용을 이제 떠올려 보면, 자, 1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지금 챕터 5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드디어 1차 함수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1차 함수. 그리고 우리는 봤지만, 자, 방정식이나 함수나 크게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이라는 학문은 특정한 경우에서만 만족하는, 즉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범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두 개 1차 방정식을 연립을 한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약간 어려운 문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여기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두 가지 연립방정식이 있고,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 왜 숫자를 안 쓰고 ABC라는 문자를 썼습니까? 그 미지수를 썼습니까? 라고 설명을 한다면, 자, 특정한 숫자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얘만 성립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다른 거는 될지 안 될지 해봐야지 하는 거야. 그런데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범용적인 미지수를 써버리면, 자, A값, B값, C값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일반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이 가진 의미를 한번 보자. 우리 해를 구하는 거는 안다 치고, 자, 먼저 1번식을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자, 이 녀석은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녀석들은, 자, 각각 1번식도 그렇고 2번식도 그렇고 x값, y값에 만족시키는 해들 각각 얼마 얼마 이렇게 쭉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역시나 1번식만 보면 x값에 하나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숫자를 대입하면 다른 숫자 y값을 맞춰서 이 1번의 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시나 1번식만 따로 있으면은 얘도 해가 무수히 많다. 2번식만 따로 있어도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이야. 근데 두 개를 합쳐놨다라는 의미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먼저 지금 주어진 식을 우리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어떻게 고칠 거냐면, y는, 자, by는 넘겨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넘겼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단 전제 조건은, 자, a가 0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b가 0이 될 수 없는 환경, 이거를 한번 따져봅시다. b가 0이 되면 나눌 수가 없는 거고, a가 0이 되는 순간 뭐가 되냐면 1차식이 날라가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랑 연결짓기 위해서 오늘은 이 녀석을 그냥 이제 0이 아닌 경우로 제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자, b-y를 남기고 다 넘겨서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자, 마이너스의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런 이제 1차 함수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1번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은 무수히 많죠. 그쵸? 무지하게 많아. 2번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도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각각의 1차 방정식은, 자,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랑 동의어였죠? 우리가 앞단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직선이었어. 1차 방정식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런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자, x 값, y 값 식으로 x에 하나, y에 하나 대응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응 관계로 고치는 순간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xy에 관한 순서쌍이라고 부르고, 이 순서쌍을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옮길 수가 있지? 바로 xy축이 있는 이런 좌표 평면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콤마모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순간, 이렇게 x축과 y축에 있는 좌표 평면으로 나타내는 순간, 예를 들면 자 1번식을 만족시키는 그 점들을 그대로 모아보니까 이렇게 1번 형태가 나오고 1번의 직선이 나오고, 2번식을 만족시키는 x과 y 값을 순서쌍으로 바꿔서 점을 찍어 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점들이 쭉 모여서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2번 직선이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번식을 만족시키는 xy 값을 하나하나 점을 찍어서 촘촘하게 찍어 보니까 이렇게 찍어 보니까 1번 직선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가 할 수 있어.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프 위의 점이야. 1번 위의 점. 그 다음에 자, 2번 직선 위의 점들, 2번 직선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해도 좌표 평면에 표현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는 완전히 같은 의미라는 의미지, 그치? 방정식의 해는 자, 이거는 숫자 관점이고 이 녀석은 좌표 관점인 거야. 관점만 다릅니다. 이 녀석은 수에 관한 관점이고,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이 수를, 순서쌍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 표시한 것,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점이 하나 보이네요. 자, 이 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얘는 1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직선의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교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다시 1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2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같이 만나는 점, 이거를 교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교점은 아까 봤지만 이 점 하나하나는 각각의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었잖아, 해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교점은 같은 의미로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자, 공통의 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의 공통의 해 또는 공통의 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설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경우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방정식 두 개를 묶은 거다.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의 해나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계산법, 뭐 가간법, 소거법, 대입법을 해서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더하거나 빼서 x값, y값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웠어. 의미를 배우기 전에. 그런데 오늘은 그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자, 이 의미는 방정식의 해라는 건, 1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라는 거는 이렇게 x, y 값의 순서쌍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얘를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데 그 점이 무수히 많다 보니 하나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의 패턴을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경우는 직선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자, 1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1번 직선, 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는 2번 직선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특정한 경우에는 두 직선이 만나네, 교점이 생기네. 그러면은 이 교점이라는 것의 의미는 또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방정식 1번 방정식의 해기도 하고 2번 방정식의 해기도 하니까 얘가 바로 공통근이나 공통해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맞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푼다는 얘기는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바로 이 공통근과 공통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자, 연립방정식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구했었던 해가 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가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과 같다. 그리고 두 직선의 교점은 거꾸로 얘기하면 두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1차 함수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제 1차 함수를 배웠잖아.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특정한 경우에는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보면은 자,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x 앞에 있는 개수를 바로 기울기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상수항 자리에 있는 거를 우리는 y 절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맞나?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은 뭐 1차 함수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는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사실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 김에 그 방정식과 함수가 뭐가 다른지 약간만 설명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를 우리는, 자, 얘가 바로 1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차 방정식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나눌 거냐면, 경우에 따라서, 자, 첫 번째는, 자, a가 0이고 and b는 0이 안 되는 순간,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a가 0이면은 a 곱하기 x, 얘가 0이 돼 버리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by는 c가 돼서 넘어가면, 자,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한 녀석을 이렇게 세 개를 다 뭉쳐 그립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 자, y는 b분의 c라는 거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c. 이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고, 자, 어디랑 평행해야 되나? 바로 x축과 평행한 직선. 이렇게 되는 거. 그치?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 양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자, a는 0이 안 되고, 그 다음에 b가 0인 경우.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b가 0이면 이 녀석이 곱해져서 0이 되겠네, by가. 그러면 x는, 따라서 x는, 자,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바뀔 것이고, 자,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x는 뭐가 되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자, 어떻게 됩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 x절편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경우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y축이나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지, 그치? 자, 이제 마지막 경우. 자, 이제 둘 다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둘 다 0이 아닌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자, 0 아니니까 이제 뭐로 나눌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자, by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고, 어디서 많이 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 경우에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즉 a, b가 0이 아닌 경우, 1차 방정식에서 요 개수들이 각각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이때만 1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x 요 1승의 개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 얘가 0이 돼 버리면 이거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1차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함수가 되는 조건은 이 경우에 하나다라는 거지. 얘만 1차 함수다. 그럼 이 뒤에 거 위에 거 두 개는 뭐냐? 이거는 이제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 둘은. 자, 이 둘은 1차 함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녀석은, 자,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1차 함수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 선생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요 경우에 한해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 같다. 그래서 내용상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 그럼 범위는 누가 더 넓을까요?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1차 방정식이 밖에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1차 함수가 이 안에 있는 더 작은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본 내용, 요 연립 1차 방정식과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즉 직선의 교점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볼 건데요. 자, x 더하기 2y는 2, 그리고 3x 빼기 y는 3. 자,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점을 구하래. 근데 자,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프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어요. 자,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줬어. 그래서 지금 점은 여기가 A점,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 그
그 다음에 요 y절편에 해당되는 게 b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x절편이 c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 그 다음에 하나의 x절편 E점, D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 거지. 자, 연립방정식의 해. 이거는 앞에서 봤지만 자, 두 직선의 뭐와 같은 의미다? 두 직선의 교점과 완전히 같은 의미라는 거지. 자, 두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은 의미고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과 같은 의미고 두 개가 완전히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요구를 했으니 결국은 두 직선의 교점인 D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되게 쉬운 문제지. 그래서 정답은 D에 해당되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또 확장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지. 위치 관계와 이 녀석과 이제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앞에 7학년 과정에서 평면도형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배웠냐면 자, 어떤 이런 평면에서 직선의 위치 관계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 자, 어떻게 배웠냐면 자, 첫 번째 이렇게 기찻길처럼 영원히 만나지 않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 두 개가 완전히 겹치는 상황, 하나처럼 보이는 상황을 우리는 이제 일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자, 또 좌표평면상에서 얘를 제외한 마지막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직선의 위치 관계고 이제 교점에 관련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거는 교점이 몇 개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없기 때문에 0개야, 교점은. 자,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는 교점이 몇 개인가? 점이 무수히 많아야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점이 한 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연립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1번의 직선이 있고, 자, 그 다음에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2번의 직선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두 직선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가 b값이 0이 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b값이 0이 되지 않는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자,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었냐면 자, 1차 함수로 고칠 수가 있었어.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1번식 똑같은 식이지. b가 0이 안 된다라는 조건에서 자, 그 다음에 b-분의 a-x b-분의 c- 이렇게 2번 직선 두 개가 이제 같은 의미가 돼버린 거야. 그치? 이렇게. 자, 그러면 두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었냐면 이 녀석을 자,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형태는 1차의 경우에는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지. 맞나? 그러면 자, 결국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이 셋 중에 하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나? 좌표평면상에서. 자,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평행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직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건가? 평행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이제 우리는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울기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기울기가 같으면 방정식을 함수식으로 고쳐서 기울기를 같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는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y절편은 서로 다르다. 이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1차 함수는 크게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그랬지. y는
라지 AX 더하기 라지 B다라고 치면 이 스몰 AB 헷갈릴까 봐 라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라지 A가 0이 아니다라고 치면 자, 기울기만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뒤에 B 값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Y절편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나뉘는 거야. 자, 두 번째, 일치하는 경우는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and, 자, Y절편도 모두 같아야 된다. 그치? 이렇게 돼야 바로 일치하게 되는 거지. 그치? 완전히 하나의 직선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직선의 기울기만 다르면 어떻게든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자, 이 녀석은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은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이제 어떤 값들이 이렇게 수식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 문제들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평행일치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기울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고난이도 설명인데 이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두 직선의 평행 관계를 방정식 형태로 주는 거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예냐면, 자, x 그 다음에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어. 1차 방정식. 자, 이 녀석과 어떤 다른 직선을 연립을 했는데 얘네가 이제 만약에 평행 일치하게 하는 경우부터 보자. 2x가 딱 주어졌어. 그럼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식을 고쳤을 때, 자,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형태로 이렇게 고쳤을 때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x계수가 1이고 y계수가 2인데 얘네 둘 사이에 2배의 관계가 있지. 플러스 2 곱하기 2를 하는 관계. 그러면 직선이 완전히 같아지려면 얘도 곱하기 2가 돼야 돼. 그래서 4y. 그 다음에 상수항도 곱하기 2가 돼야 똑같아지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자, 이 녀석 2로 나누면 같은 식이 돼버리죠. 즉, 두 식의 배수 관계가 되는 거야. 일치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거는, 자,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이런 설명도 되게 많습니다. 기울기가 같거나 아니면은 기울기와 y절편까지 같은 관계를 1차 방정식 형태로 줄 경우는 어떻게 빨리 풀 건데, 이제 이런 이슈로 책에 이제 정리들을 많이 해놨어요. 교과서나 참고서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는 거냐면 이 개수들 사이 앞에 개수들 사이의 레이쇼를 잘 보면 됩니다. 자, 배수 지금 곱하기 2를 했죠. 1, 2 그러면 2, 4, 4, 8 이렇게 똑같은 배수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두 식은 일치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일치하는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a분의 a 다시 그 다음에 b분의 b 다시 c분의 c 다시가 모두 같으면 당연히 일치하게 되겠지. 같은 식이니까. 자, 그런데 잘 봅시다. 주어진 식을 봤을 때 평행하려면 기울기만 같아야 되잖아. y절편은 틀리고. 그러면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을 하나? x의 개수와 y의 개수가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지. 그치? 넘겼을 때. 이 상수항은 y절편을 결정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자, 기울기 우리가 평행하는 경우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이 x와 y의 레이쇼만 같아야 돼. 즉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까지만 같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자, c분의 c 다시와는 같으면 안 돼. 이것까지 같아 버리면 일치하게 되니까. 그치? 그래서 요 관계만 유심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거지. 뒤에 틀리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잖아. y절편은 관심도 없어. 상관이 없어.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a분의 a 다시는 b분의 b 다시 값과 같지 않으면은 반드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도 우리가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지웁니다. 자, 필수 예제 15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2x 빼기 y는 2. 그 다음에 자, ax 빼기 2y는 1.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자, a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와 동의어는 뭐라고 그랬죠? 해랑 같은 말이 뭐지? 바로
교점이 돼. 그래프의 교점.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교점이 하나도 없어야 돼. 자, 그러면 1차, 1차인 걸 확인했으니까 둘 다 정체는 직선이야. 그치? 직선, 직선, 직선인데 이 중에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 얘는 해가 하나 있어.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하나니까. 근데 얘는 교점이 없네. 그래서 이경우로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구나. 평행하다라는 의미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서로 다른 상태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이제 1차 함수식으로 변형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안 풀게요.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그 레이쇼를 비교 안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연습을 해봅니다. 얘는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자, y는 넘어가면 2x 빼기 2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고치면 y는 자, 2y가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2분의 a의 x, 그치? 그 다음에 더하 2y 빼기 1이니까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식이 고쳐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치? 2하고 2분의 2하고 같아야 돼. 먼저 2하고 2분의 2하고 같고요. and 이 둘은 서로 달라야 돼. 다른 거는 확인했네, 그치? 맞나?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2는 2분의 a가 되니까 따라서 a는 4 이렇게 되겠지.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 해와 그래프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자, 1차 방정식 앞에서 배웠던 거,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공부를 했었고 1차 함수로 공부했었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자, 1차 방정식의 해는 자, 지금과 같이 미지수가 2개일 때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해를 이렇게 x, y에 관한 대응 관계에 관한 순서상으로 표현해서 얘를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에 하나하나 점을 찍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직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자, 두 1차 방정식을 연립한 것인데 얘는 결국 직선 2개를 그려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라는 거지.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자, 1번 방정식의 해기도 하고, 즉 1번 방정식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방정식의 해니까 2번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결국은 두 방정식의 공통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직선의 일치하는 점, 즉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이 되고 그래프의 교점은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평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크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자, 지금처럼 첫 번째가 평행한 경우. 그러면 우리는 7학년 때는 아직 기울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평행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해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자,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된다. 그러면 두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봤지만 어디서도 이걸 봤냐면 자, y축 평행 이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어. 그치? y축 평행 이동을 하면 평행한 관계가 되는 거야. x축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일치한다라는 의미는 두 직선이 겹쳐진다. 그러면 기울기도 같고 절편도 같아서 두 식이 완전히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내용 정리를 잘 해보시고 예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합시다.